시간은 정확히 새벽 5시 정각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 강남의 테헤란로가 아직 깊은 어둠과 적막 속에 잠겨 있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마천루들이 차가운 새벽 하늘을 찌르고 서 있는 그 거리의 한복판, 선우그룹의 압도적인 본사 건물 앞에 박영희는 외롭고 고독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홀로 단단하게 섰습니다. 그녀가 정면으로 마주한 건물은 30층 높이의 푸른색 유리 외벽으로 웅장하게 마감되어 있었으며 그 규모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인적이 드물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일시 정지된 듯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금속성 빛을 내는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길고 앙상한 그림자를 바닥에 쓸쓸하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고 어두운 그림자는 마치 그녀가 홀로 짊어진 고독하고 무거운 사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짙은 회색의 낡고 두꺼운 청소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수없이 많은 세월의 고된 노동의 무게가 깊이 묻어 있는 낡은 공구 가방이 단단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66세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몸에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고단함과 동시에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을 굳건한 책임감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치 훈련된 군인처럼 꼿꼿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청소 및 미화원들을 위한 작은 쪽문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지하 탈의실 희미하고 불안정한 소리를 내며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이 그녀의 굳건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영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새긴 주름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두 눈빛만은 마치 꺼지지 않는 영원한 횃불처럼 강렬했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을 명확하고 단호한 의지가 굳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이 고독한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 이 치열한 위장의 시간을 반드시 이겨내고 회사의 안정을 되찾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만 하는 막중한 임무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녀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나지막이, 그러나 그녀 자신에게는 똑똑히 들릴 만큼 단단한 결의를 담아 스스로에게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는 그녀의 손길은 신중하고 능숙했습니다. 걸레 뭉치, 묵직한 청소기, 그리고 강한 소독약 냄새가 나는 세제통. 이 모든 것은 잠시 동안 그녀의 진정한 권위와 존엄을 철저히 숨기는 위장된 상징물이었습니다.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텅 비어 냉기가 도는 화물 엘리베이터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차갑고 매끄러운 광택이 나는 넓고 거대한 흰색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은 아득할 만큼 높아 마치 거대한 신전의 천장 같았고 한쪽 벽면 전체는 도시의 새벽 풍경을 고스란히 비추는 통유리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무릎을 굽히고 걸레질을 시작했으며 그녀의 손놀림은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하게 단련된 것처럼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가 하나씩 꼼꼼하고 완벽하게 닦여나갔습니다. 그녀가 이 고된 청소 일을 시작한 지 벌써 만 2년이라는 길고 고독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 건물의 단 한 명의 직원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로비를 닦는 이 여인이 사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선우그룹 본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최고의 결정권자인 대표이사 박영희라는 것을, 이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회사의 안정을 되찾고
내부의 적들을 가려내기 위해 선택한 가장 고독하고 가장 철저한 위장술이자 비밀 전략이었습니다. 남편 사후 회사는 내부의 탐욕스러운 경쟁자들과 외부의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그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회사의 상황과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는 것이 외동딸과 회사를 동시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최후의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엄마 정체가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너는 곧바로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될 거야. 이 모든 고난과 숨김은 회사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전략이며 너를 지키기 위한 나의 희생적인 선택이야. 그녀는 25살 외동딸 수진에게만 이 힘들고 고독한 진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영희의 회사에서 가장 낮은 직급의 일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회사 내의 그 누구도 그녀가 대표의 딸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7시가 되자 값비싼 맞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로비의 가장 구석진 곳, 그림자가 가장 깊은 곳에 몸을 숨기듯 머물며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를 좀 봐. 오늘도 나왔네. 나이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힘드실 텐데. 젊은 남자의 동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멈추지 않았으며 매일 저기 있지.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해. 하지만 어쩌겠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뭐. 두 남자가 무심하게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영희는 그 모든 멸시와 무관심이 담긴 말을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돌처럼 굳어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데 이미 완벽하게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8시 정각 로비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장 혼잡한 절정의 시간이었으며 영희는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남자 3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로비에 들어섰으며 그들 중 중심에 서 있는 한 명이 바로 민호였습니다. 깔끔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표정에는 오만이 뒤섞인 경박함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야, 오늘 아침 이사회가 중요해. 자료 최종 확인했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던 민호의 시선이 문득 청소하는 영희에게 닿았습니다. 저 아줌마 또 여기 있네. 맨날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뭘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친구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힘들겠다. 저 나이에 저런 고된 일 하면. 우리 엄마라면 절대 못 시키지 저런 일은. 보기에 좀 그래. 세 사람은 영희를 스쳐 지나가며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그들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모습을 눈빛으로 하나하나 섬세하게 기록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사랑하는 외동딸 수진이 매일같이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이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가슴속에 낯선 불길함이 차가운 얼음처럼 일었으며 과연 저런 이중적인 사람이 딸의 순수한 진심을 알아줄 수 있을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위선적이지는 않을까? 청소부를 멸시하듯 스쳐 지나가던 그 차가운 눈빛이 그녀의 마음속에 강렬하고 깊숙하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청소를 마친 영희는 지하 탈의실로 내려왔으며 땀에 젖은 청소복을 벗어 사물함에 걸었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상징하는 정장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지만 입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 모든 것을 밝힐 가장 완벽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외투를 걸치고 밝아진 거리를 걸었습니다. 장미꽃의 위선과 민호의 본심을 목격하다. 저녁 영희는 작은 2층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와 밝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죠? 제가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 놓았어요. 식탁에 앉아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으며 수지는 행복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민호 씨랑 점심 데이트했어요. 그는 정말 제가 만난 남자 중에 가장 진실되고 좋은 사람 같아요. 저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과 운명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너를 확신하게 만드니? 내가 믿을 만한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겠니? 영희가 차분하게 물었으며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고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잘해줘요.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는 완벽해요. 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희는 딸을 깊이 애틋하게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민호의 경멸 어린 시선 때문에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저 착하고 순수한 아이가 저런 이중적인 사람에게 속아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나는 내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반드시 그의 진정한 가면을 벗겨내야만 한다. 일주일이 더 흘렀고 영희는 매일 새벽 빌딩을 닦는 고독한 일을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영희는 로비의 거대한 통유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날카롭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에 뭐 해? 그 여자친구는 어때? 결혼할 생각은 있니?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쎄, 수진이라는 애 만나야지. 걔는 착하고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내가 말만 잘하면 다 들어주거든. 지금 당장은 그 정도면 충분해. 민호가 턱을 긁으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영희의 걸레를 쥔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으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 딸의 순수함을 가지고 감히 장난을 쳐. 용서할 수 없다. 집안 배경은 좀 그렇지 않냐? 내 격에 안 맞는다고. 친구가 다시 물었으며 뭐 딱히 좋은 집안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건물 청소 일하신다고 들었거든. 그거 듣고 솔직히 좀 깬다는 생각이 들었지. 민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에이, 그럼 결혼까지는 절대 가지 마. 나중에 적당히 정리하면 돼. 내 집안의 명예와 격이 있잖아. 친구가 단정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딸이 다루기 쉬운 연애 상대로 자신의 직업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잔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 영희는 구내식당의 구석에서 민호와 수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정말 사랑스럽다. 민호는 이전보다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진에게 칭찬을 건넸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차갑게 판단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기만적인 가면극, 소름 돋는 위선의 연기력이군. 민호 씨, 저 우리 엄마 만나보실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와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민호의 미소가 순간 얼음 조각처럼 굳어졌습니다. 다음 주쯤으로 날짜를 잡는 게 좋겠어. 좀 바쁘긴 한데. 민호가 어색하게 대답하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영희는 회사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참아야 해.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아이의 위선을 벗겨내야만 한다. 내 딸 수진이 더 깊은 상처를 받기 전에 막아야 한다. 그녀의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정체가 담긴 명함이 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박영의 선우그룹 대표이사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희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수진과 함께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청담원에 도착했습니다. 룸 안에는 민호와 그의 부모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어머니는 영희를 위아래로 집요하게 훑어보며 노골적인 멸시를 보였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에게는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 청소 일합니다. 저는 새벽부터 빌딩 미화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가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수저를 요란한 탁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노골적인 불쾌함으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청소 일하신다면서요? 저희 집안의 명예와 격이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 민호가 평생 그 집안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좀 보셔야죠. 수진의 얼굴이 충격과 깊은 모욕감으로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경멸을 담아 거들었습니다. 집안 배경 차이가 너무나도 현격하게 큽니다. 저희와는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호 역시 마지못해 솔직히 저희 가족이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분노와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께 모욕을 주지 마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슬픔과 격분으로 떨렸으며 영희는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귀댁에서 생각하는 결혼은 재산과 지위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집안 배경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게 이 사회가 돌아가는 냉정한 이치입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단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민호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의 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청소부 집안 아닙니까? 이 결혼은 지금 당장 없던 일로 하십시오. 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서서 흐느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희 어머니께 더 이상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영희는 딸을 힘껏 안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 이 모든 위선적인 연극을 끝낼 시간이 왔어. 영희는 가방을 열고 명함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민호가 명함을 집어들었고 그의 두 눈은 엄청난 충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저희를 기만하는 장난치시는 거죠? 읽어보세요. 착각 없이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똑바로 제대로 읽어보세요.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명함을 읽었습니다. 박영의 선우그룹 대표이사. 명함을 본 민호 부모의 얼굴도 공포와 경악으로 잿빛이 되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선우그룹이라고요? 대한민국 굴지의 선우그룹 대표님이라는 말입니까? 민호의 아버지가 충격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제가 박영희입니다. 청소일은 정체를 숨기고 당신들의 진정한 본심이 얼마나 천박하고 오만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경멸당하는 청소부였지만 동시에 당신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희가 숨막힐 듯한 무서운 권위를 담아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모든 힘을 잃은 듯 의자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영희는 그들을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겉모습, 직업만을 보셨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천대하고 무시했습니다. 당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격이란 결국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멸시하는 오만함과 무지에 불과했습니다. 영희는 수진의 손을 꽉 잡고 자리에서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우리 가자, 수진아. 더 이상 이 모욕적이고 위선적인 장소에 단 1초도 더 있을 필요가 없어. 이 관계는 여기서 명확하게 종결되었다. 잠깐만요, 대표님. 저희가 정말 큰 오해를 했습니다. 저희의 불찰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민호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오해가 아니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던 본심이었죠. 나는 그것을 나의 두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진짜 격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영희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미련 없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림자가 남긴 교훈, 존중의 승리와 새로운 인생. 연회장 복도를 걸어 나오며 수진이 마침내 참았던 슬픔과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가 이 결혼을 파기한 거 정말 잘한 거 맞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영희는 딸을 온 힘을 다해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수진아. 넌 정말 용감했어. 너의 자존감과 순수한 진심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 거야. 엄마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3개월 후 영희의 사무실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깊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어엿한 프로젝트 매니저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수진이 영희의 사무실로 들어와 따뜻한 커피 2잔을 건넸습니다. 엄마, 그때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덕분에 제가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깊이 배웠으니까요. 수지는 민호의 끊임없는 사과와 해명을 원하는 연락에 끝까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우리도 우리만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수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마다 청소 일을 함께하고 싶어요. 엄마가 그 일을 하시면서 세상을 보던 그 시선, 저도 그 땀과 고된 노고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일에는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배우고 싶어요. 영희의 눈가에 뜨거운 감동의 물결이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좋아, 수진아. 기꺼이 주말에 함께 가보자. 내가 청소하며 만나게 될 사람들의 진실하고 순수한 이야기에 너는 크게 놀라고 감동할 거야. 영희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수진아, 잊지 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상대를 겉모습이 아니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야. 진정한 사랑은 오직 순수한 존중 위에서만 피어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꽃이란다.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거라. 수진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는 그 가장 중요하고 변치 않는 진실을 제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웅장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와 수진의 새로운 여정은 고난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 위에서 단단하고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존중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